섹터별로 이렇게 내림차선으로 나타냈을 때 1등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내년도에 거의 3000%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업종이죠. 내년도에 180%의 이익 증가, 올해 주가가 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심우재입니다. 이제 저를 TV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유튜브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유튜브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제가 잘 아는 좋은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 거고, 뉴스와 시향에 따라서 좋은 종목과 연관 짓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또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요.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 주식을 한 20년 정도 이상 하면서 이제 많은 노하우와 이제 생각하는 관점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위에 이제 경력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기관 투자가 출신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 주식을 잘 하죠. 자, 몇 천억, 몇 조를 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4천억 이상을 운용했던 기관 투자가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관의 섭리,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른 종목 움직임,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 관점에서의 인사이트, 또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쌓아온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제 주식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코스피의 연봉 추이입니다. 연봉이라는 거는 1년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캔들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줄이 보일 겁니다. 이 굵은색 파란색 선은 10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자, 코스피, 우리 이제 주식시장이 하루하루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지만은, 자, 연봉으로 끊어보면은 자, 12월 28일 종가는 웬만하면은 이 10년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제 20년 정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 10년 이동평균선을 깼었죠. 깼지만은, 자, 12월 28일 종가는 어떻게 됐다? 그 위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자, 2018년도에 미중 무역전쟁, 이것도 어찌됐든 저가는 10년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급락을 했었죠. 그때도 자, 1500포인트 밑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지만은 12월 28일 종가는 이 10년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작년같이 미국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 폭락장이
나타났었죠. 물론 이 10년 이동평균선 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10년 단위의 급락장에서도 이 10년 이동평균선의 하단에 유의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급락장이 없겠지만은 해마다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10년 이동평균선을 잘 보시면은 그 하단에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매수를 하자는 말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200포인트 이하로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올해 10년 이동평균선은 2330포인트입니다. 거기서 일단은 우리 그 위에서 일단 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섹터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팁을 하나 먼저 던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은요, 그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이제 주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내년도에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을 우리가 섹터별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나타냈을 때 1등이 반도체 업종입니다. 내년도에 거의 3000%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업종이죠. 내년도에 180%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조선 다 올해 주가가 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래의 이익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클리컬 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즉, 이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즉, 호황기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고요, 또 불황기에는 이익도 많이 빠지고 주가도 많이 빠집니다. 이런 시클리컬 산업의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철강, 화학, 건설, 해운,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시클리컬 사이클을 타는 산업은 어떻다?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6개월가량을 선행을 합니다. 즉, 이익의 고점에 6개월 전에 주가는 미리 고점을 치고 빠지고요. 또 이익의 저점에 선행해서 주가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즉, 뭐다?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변곡점 파악이 중요하다. 즉,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반도체 업종도 변곡점 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클리컬, 이 사이클 산업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점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이 반도체 대형주의 분기별 실적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자,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만 거의 4조의 적자가 냈고요. SK하이닉스도 거의 3.3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2분기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1분기 또는 2분기의 저점을 찍고 보시다시피 실적은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즉, 뭐다? 주가는 이미 저점을 찍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면요, 이 DRAM, 이 메모리 이 업계 같은 경우는, 자, 2000년대에는 거의 20개 가까이 기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게 8개로 줄고요. 현재 이제 2014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업체의 독과점 체제로 남은 겁니다. 즉, 선두 업체인 삼성전자가 불황기에 감산을 안 하고 자기의 페이스를 지킴으로써 후발 업체들을 모두 낙마시킨 겁니다. 즉, 현재는 이 세 개의 업체가 이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만으로도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개의 업체의 과점 체제로 됐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재고가 또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상승을 대비한 리스타킹 수요가 또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먼저 공급 측면에서 제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급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삼성전자가 98년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인위적인 감산을 우리가 3월 말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삼성전자마저도 1위 업체마저도 감당 못할 이런 적자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위적인 감산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즉 뭐다? 자,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이 증가율이 보시죠. 증가율이 마이너스 지난 10년 이상 마이너스로 감소된 적이 없었는데, 자, 올해는 어떻다? 3분기부터 이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은 이 공급이 7% 정도 처음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은 DRAM 생산 캐파, 즉 생산 증가율도 자, 마이너스 10%까지 크게 감소를 한다는 거죠. 자, 또 공급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을 또 살펴볼 건데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0 이상에서는 공급이 더 많다는 거고요. 자, 밑에서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즉 분기별로 봤을 때 D램의 공급이 언제부터 줄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부터 줄어든다는 거죠. 즉 메모리 사이클 역사상 처음으로 이 공급자 주도의 업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겁니다. 자, 이제 재고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재고는 자, 최근에 재고를 보시면요,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8주, 하이닉스가 17주, 역사상으로 거의 최고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감산이 시도가 된 거고, 이러한 재고는 자, 2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를 할 겁니다. 즉 연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높지만은 삼성전자는 10주,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8주까지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즉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뭐다? 이 D램의 현물가나 고정거래 가격보다는 이 재고의 추이와 바로 연동이 됩니다. 즉 뭐다? 재고가 꺾일 때, 밑에 보시면은 재고가 꺾일 때 주가는 그때 반등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가격 반등은 이 재고의 소진 이후에 나타나는 후행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자, 이 3, 4가 이제 과점화가 됐기 때문에 이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이 산업의 사이클을 업턴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살펴봤는데, 자, 이 공급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요 측면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기존 DDR5 위주로 이제 제품이 나갔는데, 자, 기존의 DDR4 위주의 제품에서 향후에는 DDR5 제품으로의 수요가 급격하게 변환되는 겁니다. 자, DDR5 침투를 보시면 작년 말에는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말에는 26%, 내년도 상반기까지 35% 이런 식으로 이 DDR4에서 DDR5로의 교체가 빠르게 이동이 된다는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죠. 즉, 이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HBM이라는 이런 그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가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HBM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DDR5 대비로도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이 고부가 가치 이 메모리고요. 이 데이터 속도를 극대화한 이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즉 보다 기존 그 DDR6 대비 전송 속도는 4배 빠른 반면에 이 소비 전력은 50% 이상
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라고 하는 게 탑재가 되는 거고요.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버 GPU 업체들의 스펙 경쟁의 핵심이다. 자, 아직까지는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선두주자로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로 또 빠르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 HBM 시장은 전체 메모리 수요의 아직까지 5%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향후에 무궁무진하게 수요가 급증을 할 거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HBM 관련주를 앞으로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AI 반도체 시장이 어떻다?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약 1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2030년도에는 30% 이상 급증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가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클리컬 산업은 이 이익이 좀 등락폭이 좀 커요. 잘 날 때는 엄청 잘 나고 또 잘 안 날 때는 삼성전자 마저도 이 적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순위 기반의 PER 지표보다는 BPS 즉 주당 순자산 가치 기반의 이 PBR 밴드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 역사적인 이 히스토리컬 PBR 밴드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BR 밴드의 하단에 와서는 주저없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년도 삼성전자 BPS가 54,000원이에요. 내년도 SK 하이닉스 BPS가 80,000원입니다. 자, 묘하게도 자, PBR 밴드 하단에 살짝 하회는 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의 올해 저점이 55,000원, SK 하이닉스의 올해 저점이 70,000원 초반이었죠. 자, PBR 밴드 하단에 왔을 때는 주저없이 사라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자, PBR 밴드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심값인 1.5배를 적용하면 81,000원, SK 하이닉스는 자, 삼성전자 또 1.7배까지 적용하면 92,000원. 즉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 고점까지 트라이 할 수 있겠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1.7배를 적용하면 136,000원, 1.9배를 적용하면 15만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즉 뭐다? 전 고점까지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요약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 캡처하실 분들은 바로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약을 하면 뭐다? 반도체 업종의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은 1등이다. 3000%라는 거죠. 시클리컬 산업에서의 산업의 업턴은 공급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즉 3분기부터 이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요. 2분기를 기점으로 재고가 감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산업이 우상향으로 바뀐다. 자, 공급 말고도 수요 측면에서 뭐가 있냐? DDR5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요. 특히 AI랑 관련 있는 수요가 폭증이 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저점은 2분기고 하반기부터 우상향이 되고요. 자, 전고점까지 우리가 목표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주가의 탄력성이 큰 소부장 업체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이 이제 첫 영상인데요. 강의가 유익하셨고 좋으셨던 분들은 밑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누르셔가지고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시청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댓글로 원하시는 업종이나 섹터 그리고 영상 잘 보셨다면은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건강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